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추석 연휴 이후에 아파트 가격이 많이 폭등할 것 같으니까 무주택자라면 아니면 전세 산다면 반드시 잘 고려해서 연휴 즈음해서 연휴 지나고 나서 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이제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제 추석 때 여러 친인척들이 모여서 이것저것 얘기하는 과정에 단연 지금 아파트 장만하는 얘기가 단연 얘기거리에 가장 으뜸으로 손꼽힐 텐데, 지금 전 국민이 아파트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추석 연휴 때도 친인척들이 모여서 그런 얘기를 하겠죠. 넌 아직도 아파트를 장만하지 못했느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스트레스도 쌓일 텐데, 이게 왜 추석 연휴 지나면 왜 아파트 가격이 평소보다 많이 급등할 수 있냐면, 첫 번째는 가을 이사철하고 겹치기 때문입니다. 거의 성수기라고 볼 수 있겠죠. 이사철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텐데, 대부분의 이제 가을철 맞이해서 새로운 학군, 우리 아이가 어느 이제 학교에 배정받을지 참고해서 새로운 학군을 찾게 되기도 준비하기도 하고, 또 가을에 이사가 많습니다. 손 없는 날이 가을에 많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뭐 꼭 뭐 미신을 믿지 않는 사람도 그날을 꼭 이렇게 선택해서 이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연휴, 이제 추석 연휴 지나고 많이 이제 아파트를 찾게 될 사람이 많을 텐데, 아파트 매물이 많지 않아요. 전세는 뭐 거의 품귀 현상에 다다른 상태이고, 그러니까 전세가 없다 보니까 전세를 고가를 주고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전세가하고 매매가하고 그 갭 차이가 아주 적어집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지금 아파트를 살 형편이 못 된다 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이 가을을 맞이해서 한번 질러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그 백마 5단지 입지가 참 좋은데, 백마역이 가까이 있어서 한 5천만 원 정도면 매매가하고 전세가 끼고 이제 사면 되는 거니까 5천만 원, 6천만 원 투자하면 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들어올 여력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라도 몇 년 뒤에, 지금 아이가 어리다면 우리 아이가 나중에 중학교 갈 때쯤이면 이쪽에 옮겨서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5, 6년 뒤에 그때까지 열심히 벌어서 전세 끼고 샀다가 이제 그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얼마나 많이 올라 있겠습니까? 그럼 내 주거 안정도 보장이 되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여기 학군도 좋으니까 우리 아이가 뭐 학원 다니기도 좋고 또 학교 다니기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어쨌든 추석 연휴 지나고 많이 오를 것 같은데, 추석 연휴 기간에 친인척들이 모여서 아파트 장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 한두 집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국에 걸쳐서, 특히 서울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고향에 모여서 아파트 얘기를 뭐 아주 허심탄회하게 하게 될 텐데, 어른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이제 경험한 세계도 있으니까 아파트는 빠를수록 장만하는 게 빠를수록 좋다라는 진리를 알고 있으니까, 어른들 입장에서는 뭐 어느 정도 내가 서포트를 해줄 테니까 아파트를 장만하도록 해라 뭐 이런 지시가 떨어졌을 수도 있고, 어쨌든 연휴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는 시간을 갖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연휴가 끝나고 돌아와서 이제 아파트 시장이 이제 뛰어들게 될 텐데, 공급과 수요 곡선에 의해서 아파트 가격의 결정 요인이 형성되고, 그건 당연히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수요가 많다 보니까 전세가는 물론 폭등하고 있고 매매가도 덩달아 오르고 있는 상태이니까, 또 당장 매수를 하려고 해도 뭐 괜찮은 물건이 많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매수자들이 이제 달려들게 될 거고, 그러면 매매가가 올라가게 될 거라는 거죠. 사람들은 특히 일산 백마마을 아파트 가격이 제자리라고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눈에는 아파트 가격이
뭐 기하급수적으로 오르고 있는데 뭐 늘 제가 예로 드는 뭐 4단지, 5단지 37평을 예로 들면 올 초만 해도 5억 선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한 달 지나고 2천이 오르고 한 달 지나고 2천이 오르고 지금 1억 5천까지 올랐잖아요. 지금 6개월, 7개월 사이에 여러분이 중소기업에 다니면 이 7개월 사이에 뭐 1억 5천 어떻게 봅니까? 그죠? 연봉이 1억 5천 되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나 대신 올 초에 사놓은 그 아파트가 정말 열일해서 1억 5천을 벌어줬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그거 주택담보대출 아니면 주택연금 가입하면 내가 양도세 한 푼 안 내고 그 아파트 가격이 다 할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집사람하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양도세 한 푼 안 내고 아파트 가격 다 받아서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집에 살면서 그거 얼마나 바람직한 일이에요. 국민연금하고 주택연금하고 합해서 뭐 살아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전 요즘 로망이 나이 들어서도 요즘도 뭐 오늘도 제가 좋아하는 맛집에 가서 맛있는 점심을 해결했는데 나이 들어서도 전 요리하는 걸 좋아하긴 합니다만 매 끼니마다 요리는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건이 된다면 뭐 끼니 때 아침은 대충 때우고 점심하고 저녁은 주변에 일산에 맛집이 참 많지 않습니까? 옆에 뭐 애니꼴만 해도 수백 곳에 그 맛집이 있는데 그런데 돌아가면서 맛집 다니는 거예요. 적정한 가격에 맛있는 거 사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경제적인 자유를 빨리 획득하는 게 좋으니까 그 기본 첫 스텝이 뭐냐면 내 집 마련을 빨리 하는 겁니다. 빠를수록 좋습니다. 지금 당장 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 연휴 끝나기 전에 이 동영상 보시고 바로 달려가서 계약하시면 전화로 계약하셔도 좋아요. 그냥 전화로 100만 원만 일단 입금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부동산 그 사장님한테 맡기는 거죠. 좋은 동에 좋은 호수를 한번 알아봐 달라고. 뭐 아파트가 어디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그동안 좋아했었던 100만 1, 2, 3, 4, 5, 6단지 중에서 살고 싶은 단지 그냥 찍어서 가면 되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뭐 동 얘기하고 뭐 층수 같은 경우 뭐 중층, 고층 뭐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면 되겠죠. 어쨌든 빨리 장만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 추석 연휴 끝나자마자 아파트 가격 급등할 것 같으니까 무주택자라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동영상 찍는 모든 동영상 콘텐츠의 핵심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이제 다주택자는 아파트를 더 이상 살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난리냐면 실수요자들 투기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이제 아파트 한 채 있으면 아파트 한 채를 더 살 수 없는 시장 구조가 되었어요. 서울이든 수도권이든. 그러니까 투기 조장한다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절대적으로 전세 사시는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참고하셔서 한시라도 빨리 내 집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추석 연휴 지나고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를 것 같다라는 제 주관적인 생각을 1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2탄을 장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추석 연휴 이후에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를 것 같다라는 시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건데,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연휴 지나면 이혼율도 확 올라가잖아요, 그죠?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부싸움이 더 많아지겠죠. 아무래도 시자 들어가는 시아버지, 시어머니에 대한 어떤 엘러지 반응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연휴 지나면 이혼율이 급상승한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연휴 지나면 추석 연휴 지나면 특히 올해 추석 연휴 지나면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으로 동영상 이 컨텐츠를 찍는 기준은 아파트 무주택자 전세 살거나 월세 살고 있는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투기를 조장하거나 그럴 생각 전혀 없어요. 그리고 투기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한 가구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 두 번째 아파트를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방송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서울에 그 일어나는 거래되는 6, 70%가 거의 갭 투자입니다. 그 갭 투자라는 것은 전세를 끼고 사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에 8억이 전세가 들어있으면 2억 정도 들여서 이제 사두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건 뭐 2주택자 이상 투기꾼들이 아니라 다 실수요자들이라는 거죠. 똘똘한 한 채에 이제 꽂혀서 내가 지금 다른 지역에 전세를 살고 있어도 이제 언젠가는 서울에 들어가겠다 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 지금 거래 일어나는 것들이 8월, 9월 다 60% 이상이 다 갭 투자자들에 의한 거래입니다.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게 되냐면 이 일산 백마마을도 마찬가지인데 그 매매가하고 전세가하고 그 차이가 굉장히 작아졌어요. 며칠 전에 거래한 그 여기 5단지 32평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전세 가격이 4억 2천에 나갔습니다. 근데 그 매매 가격이 4억 6,500이었습니다. 그러면 4,500 갭 투자를 하면 내 집으로 이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죠? 지금 당장 4억 4천이 있어서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언젠가 돈을 모아서 내가 지금 전세 살고 있는 것과 합해서 언젠간 들어오겠다는 시도인 거죠, 그죠? 그런데 지금 실거주자는 이제 실제 들어와서 살 사람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아파트는 이제 두 채 이상 살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건 뭐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다 막아놨기 때문에 투자 자체가 불가능한 물건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두 채 이상은. 그래서 매매가가 계속 쭉 올라가다가 약간 횡보하는 그런 상태인데 전세가 전혀 없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막 치고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가 얼마 안 난 거예요. 그러면 이번 기회가 정말 절호의 찬스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32평을 사고 싶으면 4,500 뭐 그 세금까지 합해서 한 5천 정도 준비를 하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들어와서는 살 수 없겠죠, 물론. 그러면 이제 지금 사두면 전세를 살고 있는 분이 이제 계약갱신 청구를 해서 뭐 3년 정도 뒤에는 내가 이제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럼 3년 동안 열심히 내가 돈을 모아서 지금 살고 있는 전세하고 합해서 이제 4억 4천을 내주고 이제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이 백마마을에서 괜찮은 똘똘한 32평 이제 아파트를 내가 들어와서 살게 되는 거죠. 이게 정말 실수요자들의 제대로 된 전략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계속 올랐는데 뭐 현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가파르게 올랐어요. 사실 오르다가 꺾인 것 지금 23번째 대책을 내놨으니까 매번 23번째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꺾였어요. 잠깐 꺾였습니다. 어떤 거는 뭐 2개월 꺾였고 어떤 거는 뭐 6개월, 8개월까지 꺾인 게 있는데 꺾였다 다 올라갔으니까 결국은 올라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전세 살거나 무주택자 분들이 혹시 이 동영상을 어떻게 우연히 보시게 된다면 추석 지나고는 꼭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세 끼고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집을 마련하게 되면 일단 정서적으로 안정되니까 여기는 뭐 학군도 좋으니까 아이들 학원 보내기도 또 학교 보내기도 여건이 아주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매매가가 쭉 오르다가 이렇게 올라 있는 상태에서 잠시 멈춤의 상태인데 전세가 없다 보니까 전세가가 치고 올라와서 이 갭 차이가 적어졌습니다. 그죠? 그럼 앞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매매가가 치고 올라가게 됩니다. 추석 연휴 지나고 바로 지금도 사실 오르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저축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정말 월급 타서 엄청 열심히 막 아끼고 해서 근검절약해서 저축을 하는 액수하고 여러분이 아파트를 사두었을 때 아파트가 오르는 액수하고 어떤 게 높은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저축하는 게 아파트를 산 가격, 아파트가 오르는 가격보다 현저하게 적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저축을 해서 사야지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은행 대출, 담보대출을 이용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월세 살던 어쨌든
내가 아파트를 사면 내가 저축하는 것보다 더 많이 오르니까, 내가 열심히 저축하는 것보다 더 많이 오른다는 것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저축해도 내가 사고 싶은 아파트는 계속 올라가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저축을 해도 못 산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 올라가는 아파트 가격을 내가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대기업의 연봉이 뭐 몇 억씩 하는 경우라면 뭐 예외겠지만 그런 사람 많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축하는 액수보다 분명히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니까, 훨씬 더 많이 상승하니까, 일단 아파트는 내 형편에 맞는 걸 잡고 나서, 대출 받아서 잡고 나서 그냥 뭐 이자 내면서 사는 게 훨씬 더 이익이라는 거. 왜? 아파트가 내가 저축하는 것보다 더 많이 오르니까, 아파트 가격이. 그건 지금까지 뭐 변하지 않는, 현 정부 들어서서는 더합니다. 현 정부에서도 서민을 위한, 뭐 임대인을 위한 정책을 편다고 열심히 했는데, 정책의 핀트가 잘 맞지 않는 거예요. 시장 원리하고 수요와 공급 원리하고 잘 맞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전세가 계속 지금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뭐 임대차 3법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다 계약갱신을 청구하니까 전세가 나올 수도 없고, 또 임대사업자들을 다 때려잡았습니다. 그죠? 다주택자들을 때려잡은 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임대사업자들이 90% 이상 시장에 전세를 주고 그 전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90%가 공공임대 같은 경우는 10%밖에 안 되니까. 근데 그걸 다 때려잡자고 이제 임대사업을 다 폐지시키니까 그 물건이 이제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겠죠. 그죠? 한 주택을 가진 사람이 또 다른 주택을 구입할 수 없게 되니까, 또 다른 주택을 구입하면 그게 전세로 시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시장 원리상 놓고 보자면. 그래서 제 입장에서도 뭐 3단지, 4단지, 5단지 지금 전세 사시는 분, 사실은 그분들한테 제가 고마워해야 되는 거죠. 그 전세를 살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을 때 그 상승한 가격, 상승분을 제가 나중에 수익으로 취득할 수 있으니까. 또 비근한 사례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가까운 제 사례입니다. 처제한테 22평하고 27평을 사주었습니다. 현재 이제 오른 가격만 놓고 보면 2억이 올랐습니다. 저는 32평하고 37평에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현재 2억이 올랐습니다. 아니 20평대하고 30평대하고 어떻게 똑같게 2억이 오르냐? 올해 오르는 가격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 차이는, 처제는 작년에 샀고 저는 올해 샀고, 그 차이입니다. 시간 차이. 그러니까 제가 막 9월달, 10월달에 일산 조정지역 해제될 것이다, 앞으로 뭐 무진장 오를 것이다, 막 그런 동영상을 찍을 그 무렵에 처제한테, 야, 이거 사두면 아파트 가격 굉장히 많이 오를 것 같다. 그래서 그때 사준 거예요. 작년 말에. 저는 이제 늦은 거죠. 투자자로서 보면 이제 많이 미스인 건데, 그러니까 작년에 샀느냐 올해 샀느냐에 따라서, 그래도 샀으니까 어쨌든 2억이 올랐으니까 대단한 수익인 거죠. 그죠? 보통 직장 다녀서 2억을 벌 수 있습니까? 저는 글쎄요, 올해 굉장한 수익을 뭐 마련했으니까 어쨌든 직장 수익도 괜찮은 거였죠. 아무튼 연휴 기간이 이제 지나고 나면 많이 오를 거니까 무주택자라면 꼭 사시라는 지금 그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걸 사야 되느냐? 가급적이면 지금 서울 오른 거 보니까 대형 평수가 더 많이 올랐어요. 뭐 어떤 사람은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만 방콕하다 보니까 집이 좀 넓었으면 한다는 생각에서 넓은 평수의 집이 신고가를 찍고 있는데, 근데 이것도 문제. 신고가도 지금 9월 달에 서울에서 거래된 신고가율이 44%나 된답니다. 100채가 거래됐으면 44채가 44개가 신고가로 찍혔다는 거예요. 경기도는 20채, 20%인 거죠. 거의 지금 뭐 거의 폭등 수준인 거죠. 그죠? 100개가 거래됐는데 44개가 신고가예요. 계속 가장 높은 가격으로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 거의 뭐 이건 정상이 아닌 거죠. 그죠?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100채 중에 20채가 신고가가 계속 9월달에 찍혔다는 거는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정부에서는 뭐 집값을 잡았다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뻥입니다. 뻥. 지금 엄청난 속도로 우상향으로 오르고 있고, 이게 만약에 코로나가 잡히면 뭐 걷잡을 수 없겠죠. 그죠? 왜? 코로나가 집값에 근본 원인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뭐 어떤 질병이든 끝장은 나겠죠. 그죠? 언제 잡힐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언젠가 끝날 거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기정사실입니다. 신고가가 이렇게 여러 채가 찍히다 보니까 전세도 없고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럼 언제까지 오를 거냐? 전 솔직히 좀 두렵긴 한데 창릉 3기 신도시 입주 그 전까지는 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창릉 3기 신도시 입주가 언제 일어날 거냐? 6년? 7년? 뭐 저도 모르겠습니다. 2기 신도시가 평균 8년 걸렸으니까 아직 토지보상 협의도 안 됐고 토지보상도 안 됐고, 창릉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일산 아파트, 특히 백마마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많이 오를 것 같으니까, 추석 연휴 지나고. 그러면 왜 하필 추석 연휴냐? 여러분, 추석 연휴 때 친지들이 가족들이 모여서 기승전 부동산 얘기하지 않을까요? 기승전 코로나 얘기할까요? 지금 한창 이슈인 기승전 대북 리스크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요? 전 기승전 부동산 얘기가 더 핫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동산 그때 샀을 걸 하는 후회가 많은 사람들이 하는 후회예요. 이 현 정부 들어서서 서울 중위 가격이 계속 1억씩 매년 오른 거예요. 매년 1억씩 계속 오른 거예요. 그럼 연봉 1억이 안 되는 사람들은 자기 연봉보다도 아파트가 더 많이 버는 거잖아요. 그죠? 일산 백마마을도 올해만 해도 37평 1억 5천이 올랐다니까요. 올해만 해도. 이 9개월 사이에 37평이 5단지, 4단지가 둘 다 1억 5천. 이게 실거래가예요. 제가 뻥치는 게 아니라. 전 투기를 조장하는 이 방송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괜히 다주택자들 열받지 마십시오. 앞으로 집 살 수 없어서 열받을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추석 지나면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할 것 같으니까 혹시 무주택자라면 지금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은행 대출을 이빨 가득 받아서 내 집 마련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 집 마련도 가장 비싼 아파트를 사는 게 좋습니다. 가장 크면 더 좋고요. 이상 추석 연휴 직전에 많이 오를 것 같으니까 저도 이제 아는 사람이 빨리 내 집 장만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한번 콘텐츠를 찍어봤습니다. 혹시 조금이라도 마음 상했다면 양해 부탁드립니다. 추석 연휴 행복한 추석 보내시길 간절히 기원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